안녕하세요, 엠터크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남자 쪽에서는 황찬수 선배님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쪽에서는 여기 황혜민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대회에서도 1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 저는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인터뷰를 준비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운동도 잘하시고 스펙도 화려하신데 남들 앞에 나서면 되게 좀 수줍어하셔서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이쁜 여자 저 머슬마니아 프로 황혜민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준 것만큼 대단한 선수나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누구 앞에서 좀 쟤는 아니다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사는 트레이너이자 선수 황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예민한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할 게 많은데 트레이너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몇 살부터 하셨는지 궁금해서.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미술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원래 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원래 스케이트 선수를 했어요. 엘리트 그 코스를 계속 밟다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쯤 그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막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다 이런 것보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때 스케이트 엄청 잘 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가면 너무 아까운 선수. 그때 우리 리라 초등학교 이런 그 노란색 입은 분들이 같이 막 때로 오셨는데 우리는 작은 학교에서 한 명 저 혼자 나가도 항상 걔네들 다 이겼어. 대회 신기록 항상 세우면서. 근데 그때 나는 그게 그렇게 값지지 않았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고 난 그냥 집 밖을 나가는 게 싫었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놀고 싶었고 운동을 잘하고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코치가 나를 버리지 않고 새벽마다 나를 업고선 맨날 차에 태워서 자는 애 내복 입고 있는 애 그냥 들쳐업고 나가가지고 하고 그때는 링크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멀리 다녔어. 멀리 그것도 너무 싫었고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춘기도 늦게 오고 그때쯤 이제 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릎 꿇고 이제 빌었죠. 부모님한테 그만한다고. 그렇게 해서 딱 접었는데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따로 그림을 그리다가 좋은 예고 이런 데 시험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붙을 수 있었으면 다 붙었게 다 떨어지고 이제 미대를 가야겠다. 그때 좀 열심히 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잘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내가 한 일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요가를 먼저 시작했어요. 이 몸에 요가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때 요가 자격증을 제일 먼저 땄어요. 그래서 요가 강사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게 21살 때. 정말 그 학교 다니면서 그림 그리면서 강사직하고 대학원 가가지고도 미술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침에 트레이너, 밤에 트레이너.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트레이너가 꼭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거를 향해서 그냥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나이가 좀 있긴 해서 트레이너가 되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디 가도 그냥 전체적으로 기구 설명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분들이었지 저는 거기서 약간 센터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이긴 했어요. 같이 모아서 시키지도 않는데 그룹 레슨 시켜주고 공짜로 그냥 아침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스트레칭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되게 된것 같은데? 아, 네. 어, 오래됐어요. 아, 나이. 나이를 되게 숨기시거든요? 아, 왜 그러냐. 이게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그냥 뭐 30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30대 중반, 초반 다 했는데, 이제 후반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40대 애들이 나한테 누나라고 부르고, 그럼 내가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전 그냥 만년 40대로 그냥 있기로. 그냥 40은 넘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짐작하는 트레이너 하지 마. 아니 20년 넘었다고요 트레이너 경력이. 맞아요. 네, 20년이 가뿐히 넘지 않았나. 가뿐이 아니야. 상상하지 마. 나이가 아. 너무 중요해. 그죠? 근데 좀 아쉽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될 수도 있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지 싶을 때도 있어요. 난 그때 보물이었는데 그걸 내가 내 발로 차고 엄마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주가 그렇게 특별히 있지도 않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거 하나로. 운동은 재주가 있으니까 많이 힘들긴 했지만 하는 대로 성과가 나왔거든요. 미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스포츠보다 더 보디빌딩보다 더 애매한 게 그림이야. 점 하나 찍고 설명 잘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작품이 되니까. 그래서 인지도가 더 중요한 게 그림의 세계인데, 우리 보디빌딩도 약간 그치. 사람의 보는 눈에 어떤 걸로 맞아요.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림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술은 좀 그래서 비슷비슷한 게 있죠. 이 질문을 조금 민감하게 먼저 말씀드렸죠. 정말로 순정이신지 내추럴. 그 말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내추럴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 먹고 뭐하고 하는 거를 약물을 사용한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사용한 게 많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팅제들,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카페인도 좀 물어보면 알겠지만 몬스터도 못 먹어요. 아무런 부스터 종류 하나도 못 먹어요. 외부의 어떤 프로틴도 잘 안 먹어요. 그런 것들 말고 식품 말고는 받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10몇 년 전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그때 일했던 곳에 분이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강요도 아닌, 그냥 어린 마음에 이제 너 선수들은 원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야. 10몇 년 전에?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자주 잠시 며칠.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만약에 내 몸에서 받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굉장한 더 멋있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꿨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정말 좀 듣기 싫은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 내 몸이 겁내 좋구나 그랬는데, 저도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댓글도 안 읽고 뭐 방송 출연해달라, 뭐 어디에 출연해달라 하는 것도 다 커트한 이유가 다 그 이유.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서도 사실 아니에요. 그 뒤에 후폭풍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그게 이제 감당해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숨어있자.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시합을 계속 뛰었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싫지만 만성 호두염이 엄청 심해서 스테로이드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받아 먹었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음성 치료도 다녔었어요. 아침마다 이거 하라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거 안 되고 치료를 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목이 편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농담 아니고 남들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힘을 줘서 얘기해야 돼요. 어디 뭐 세계 후드 중에서 마지막 아예 안 다치고 열려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하고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약해지고 병이 들었는데 고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고쳐도 우선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 운동을 못하게. 저는 카페인 먹으면 손 떨려요. 그래서 아예 강한 고카페인은 커피 말고는 못 먹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도 어떤 댓글이
달리던 저는 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물론 이 방송을 보고서 과거 그 십몇 년 전에 했던 그 며칠 한 3, 4일 동안 잠깐 경험해본 거하고 불편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시잖아요. 이 스포츠는 유전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미 어렸을 적에 이제 유치원 때인가요? 5살. 5살 때부터 해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고 이미 유전적으로 굉장히 우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몸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우리 해외, 물론 해외긴 하지만 로니 콜먼이라는 그분만 봐도 이미 내추럴 때 저희 동양인이 약 쓴 거보다 더 좋은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그걸 안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장기 때 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12살이나 13살 이전에 세포의 발달이 굉장히 활발할 때 뭔가 지구성 있는 스포츠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근세포의 이제 발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난 되게 의아한 게 되게 큰 매스를 가진 여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머슬마니아에서는 머슬 쪽까지 다 뛰었지만 사실 다른 단체의 어떤 피규어에 몸이 되려면 얘 옆에 있으면 가시 같을 것 같아. 이게 근매스가 얇고 막 이렇게 볼륨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나는 볼륨감보다는 어찌됐건 또 근질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봤어야 됐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버리면서 시합을 뛰었어요. 체중 감량만 해서 평소에 운동하는 것보다 물론 많이는 했겠지만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근육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시합 때 한 2kg, 3kg까지 늘면 진짜 많이 는 거. 잘 그렇죠, 먹었을 그렇죠. 때. 무식하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2달 동안 탄수 끊고 그냥 아침부터 우산을 2달을. 네. 정말 어떤 상태냐면 운전하고 가잖아요. 악셀이 안 밟혀요. 힘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보고 했다고 말을 해? 처음엔 약간 나 열심히 했어. 그 정도가 언제? 너가 눈을 못 뜰 정도였어? 걷지 못할 정도였어? 그 정도는 돼야 못할 만큼 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생각을 많이 버리긴 했죠. 나 같은 사람이 정신 나간 거구나. 저는 사실 이 얘기도 보면서 한 번 더 좀 반성하게 된 게, 앞전에 인터뷰했던 이제 박준수 선수 형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내추럴의 한계는 섣불리 이제 좀 짓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세계대회 때, 동양인이니까 조금 그래서인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스스로 한계점을 미리 정해갖고서 좀 그런 것들을 손을 댔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누나를 알게 된 게 2015년도죠? 네, 2015년도에 봤을 때 친해지게 되고서 센터를 몇 번 놀러 가면은 와, 하루 종일 운동하죠. 비시즌, 시즌은 비슷하죠. 수업이 없어. 수업도 스피닝을 하세요. 스피닝 얼마 있는지 아시죠? 스피닝 수업을 혼자 다 뛰세요. 그걸 몇 타임이든 간에 그 뛰고 웨이트 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나 관절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운동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추럴인 사람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외부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운동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했죠. 지금 약간. 그래서 그러면 시즌 때 운동량과 비시즌 때 운동량과 식단 스타일이 다르나요? 저는 식단은 거의 같아요. 단지 약간 양념된 거 같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멸치볶음을 제가 해서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게 유일한 우선 반찬. 비시즌에. 근데 시즌에는 아마 그것도 안 먹을 거예요.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나는 스케이트 탈 때도 막 몸무게를 내리려고 운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잘 먹고 에너지를 잘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하는데 근육을 유지해야 돼. 그게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라 먹던 거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먹는 건 약간 비슷한 종류를, 똑같은 종류를 먹지만 전 지금도 똑같이 밤에 가면 현미밥 130g에 닭가슴살 100g, 계란 3개, 멸치볶음 매일 똑같이 그렇게 먹거든요. 점심에 매일 샐러드, 아침은 먹지 않아요. 이거는 운동한 사람들이 들으면 저래가지고 어디 근육을 유지하고 키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나.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이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수업을 할 때 밥을 먹으면 되게 배가 불러서 잠이 오고 말을 하기 싫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져서 운동할 때까지 딱 굶고 내 모든 걸 다 끝내고 먹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뭐 4시가 된 적도 있고 5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커피, 음료 이런 것만 마시고 버티고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 그냥 뭐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게 맞다고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지만 회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나나라도 먹어라. 근데 난 그거 먹으면 딱 얘기하고 싶지 않아. 배가 부르면 우선 기분이 나빠. 그런 거죠 그냥. 그래서 운동량은 시즌에 훨씬 더 많이 하긴 하죠. 유산소가 비시즌에 2시간이면 시즌에는 뭐 4시간. 웨이트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도는데 지금 한 번씩밖에 못하고 뭐 그런 차이? 뭐 양의 차이, 시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웬만하면 유산소는 절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미 졌네 나는. 그러면은 혹시라도 비시즌 때도 포함해서 절대로 이 음식만은 먹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혹시? 국물 안 먹은 지 한 20년 됐나? 전 국물은 안 먹어요. 근데 국물 있는 거 꼭 시키라고 해 옆에 사람한테. 대리만족? 그 안에 있는 그 건더기 그건 내 거. 그 맛은 느끼고 싶어. 근데 이게 뭔가 국물 한 모금만 먹어봐 이래도 먹고선 뱉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하느니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양을 측정을 못 하잖아요. 내가 먹는 염분의 양과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불안하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멸치볶음도 제가 만드는 이유가 저는 뭐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 스테비아 아주 조금 넣고 그 올리고당 조금 넣어요. 그게 끝이. 근데 남들이 뭐 하는 거는 물려서 넣는지 뭐 설탕을 때려 넣는지 모르잖아. 나중에 그 멸치볶음 있잖아요. 제 와이프 좀 알려줘요. 저도 먹게. 아, 괜찮은 것 같아. 들었지? 아니 김치 같은 거 조금씩 먹잖아요. 근데 사실 김치 같은 게 밤늦게 먹으면 저는 새벽 1시에 저녁을 먹기 때문에 좀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염지가 된 어쨌든 배추를 갖고 음식을 하는 건데 멸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찌됐건 양이 잔잔하니까 많이 먹어도 왠지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처음부터 멸치볶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처음부터 10몇 년 전부터. 누나의 핵심 포인트의 식단은 역시 멸치볶음. 내가 한 멸치. 남이 하면 안 돼. 거기에 가끔 견과류 부셔서 넣으면. 그러면 또 이 질문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데 사실 아까 전에 누나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선수로서 다른 단체에 조금 넘어가서 조금 시합을 뛰고 싶다라는 분명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의리를 계속 지키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의리를 지켰다고 봐도 되고 저는 그게 저의 선수 생활은 저의 어떤 명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뛰었고 두 번째는 재밌어서 또 해보고 싶어서 뛰었고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너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뛴 거예요. 트레이너를 더 잘 하기 위한 수단? 내가 여러 방법으로 해봐야 사람들한테 또 그런 것들을 또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내 몸 상태가 어땠을 때 어떻구나. 저는 이 단체를 고집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대회. 그리고 나는 선수를 위한 트레이너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트레이너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트레이닝 하는 게 세상 제일 쉬워요. 말하는 대로 하지, 시키는 대로 하지, 10시간 하라면 12시간 하지, 본인이 급하니까. 그건 몸 잘 나오지. 내가 포트폴리오를 쓰기 너무 좋지.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일반 그냥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트레이너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에 내가 몸을 담아야 이 사람들을 끌 수 있겠다.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고 그래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태까지 그 단체를 고집을 했고 물론 우리 식구 어떤 애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나 내 명예 이런 걸로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 커리어를 위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뭐 정해진 일은 아니지만 머슬마니아에 너무너무 정이 많이 들었고 내가 설령 다른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단체의 시합을 뛰더라도 내가 여기서 너 나가지 발로 차지 않는 이상 좀 옆에 이렇게 삐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은 후배들이 내 위치에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는 한 번 뛴 국내 대회는 2번 다시 안 뛰었거든요. 만약에 뭐 머슬 쪽에 1등을 했다, 머슬 쪽으로 한 번도 안 뛰었어. 피규어 쪽에서 1등 했다, 그럼 피규어 절대 안 뛰어. 왜? 내가 계속 그 대회에서 내가 혼자 1등해서 계속 내가 싸우면 뭐해? 밑에 애들이 자꾸만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계속 있어봤자 우리 층만 되게 얇아질 뿐이고 그렇죠. 내가 버티고 있으면 누가 도전을 해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예의?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해봤을 걸 하는 후회도 좀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마음? 따면 1등이라는 어떤 상을 받아서 좋지만 개인적인 어떤 속마음은 그게 약간 목마름이 있죠. 어떤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다른 종목 또는 다른 단체 사람들 앞에서 같이 내가 꼴등을 하더라도 한번 서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고 매년 고민하죠. 제가 세계대회 나가고서 머슬에서 무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 무대에 맞춰. 그 스타크래프트 베토벤인가? 네. 그거에 베토벤 그 바이러스 그 음악에 맞춰갖고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와, 전 제가 태어나서 본 여자 선수 중에서 제일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머슬 마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퍼포먼스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나의 그 퍼포먼스 그거는 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했고 외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리스펙트 해주고 나오면 항상 가족처럼 너무 잘했다고 또 억울함을 당하면 너무 가슴 아프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 나가면 편한 게 그런 거잖아. 나는 여기서 항상 조금 이상한 여자였는데 외국 가면 누구나 막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싫어서 나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선글라스가 없으면 밖에 안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안 가져오면 길거리에서 싸구려라도 사서 쓰고 가고 그게 너무 심장 떨리게 힘들었던 강남역에 나가면 지나가다가 겼는지라고 서서 뒤돌아보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그런 눈초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여린 마음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병이 생겼어.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회원들 보는 거랑 좀 다르지. 근데 그게 있어요. 뭐 이제 누나가 느끼는 감정도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시합 영상을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보고 다른 분들이 방송으로 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말하는 게 우와 진짜 전율나게 멋지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호택 쌤이 진짜 많이 도움을 줬죠. 많이 안무도 짜주고 항상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것보단 이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주고 노래도 본인이 이거 어때 이렇게 해서 선택해주고 항상 시합 뛸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없으면 혼자 절대 시합 뛰러 안 갔을? 운동할 때 멘탈도 많이 잡아주고 처음에 저는 부상 당했을 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본인이 모래주머니 사와가지고 차 채워주면서 이걸로 무게 들어 아예 저 이게 안 됐었거든요. 시합 며칠 앞두고 그리고 아예 잡을 수가 없고 푸시업 같은 거 이게 꺾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거의 재활 운동처럼 하고 시합 뛴 적도 있어요. 역시 호텔이는 최고의 케어는 진짜. 왜 매일 밤을 징징댔거든. 매일 밤을 그냥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부상을 당하니까 마사지 받다가 잘못 건드려서 아예 마비처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중요할 때는 마사지를 잘 안 받아요. 혹시나 잘못 건드릴까. 저희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누나 아까 전에는 이제 호택 선수 이제 인터뷰할 때는 내가 커플이라는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 내가 지금 자랑을 자랑하죠. 왜냐면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솔직히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그쵸. 아시잖아요. 와이프가 없으면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달라. 다르죠. 안정감이 다르고 달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내가 징징될 곳이 있잖아. 물론 그들은 힘들겠지만 더 악착같이 하게 되고. 네. 그냥 하는 말이잖아 사실. 힘들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힘들어 이러면 아유 힘들어 이 소리 한 번 들으면 그냥 또 하고. 그렇지. 이제 저는 원래 그 한 번 시합 말고는 징징대지 않는데 이제 딴 사람이 징징대죠. 트레이너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